네, 우리 지난 시간에 견섬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모섬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6쪽입니다. 두 번째 동물성 섬유는 따뜻한 모섬유입니다. 모섬유의 모자는 털 모자입니다. 즉, 동물을 털로 만드는 건데요. 동물의 털 중에서도 실을 만들어내기 쉽고 부드러우며 대량 사육이 가능한 면양의 털로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를 양모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만약 면양 이외의 동물의 털로 섬유를 만들었다면 이는 헤어 섬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양모, 양털이 어떻게 의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비로운 깨끗함, excellent, superb, wonderful, quality, supreme quality, authentic, simply the best. right. Supernatural love. 자, 이렇게 양털을 깎아서 만드는데요. 이러한 양모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볍고 보온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양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굉장히 털이 곱슬거리죠. 그 화학 구조는 화면의 오르토 내섬유와 파라 내섬유, 이런 낯선 이름들의 섬유가 고유한 구조로 이루어진 건데, 이런 이름과 화학 구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런 고유의 구조 때문에 이렇게 구불구불 곱슬거리는 털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 곱슬거리는 털 사이로 공기가 여기저기 끼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기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열 전도라는 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즉, 열 전도율이 낮은 공기가 많다는 것은 겨울철에 내부의 따뜻한 열을 차가운 외부로 전달해주지 않으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겨울철에 양모섬유, 모섬유를 많이 입게 됩니다. 즉, 고유의 구조로 인해 곱슬거리는 털 모양을 갖게 되고, 이 곱슬거리는 털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많아서 따뜻하다, 즉 보온성이 좋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옷이 아무리 따뜻하다 해도 무게가 무겁다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어깨도 아프고 힘이 들겠죠. 또한 이 곱슬거리는 털을 보며 용수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수철은 힘을 주어서 작게 해도 그 힘을 풀면 다시 뿅 하고 튀어오르면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탄성이라고 하는데요. 양털 역시 이 탄성이 좋고 그래서 구김도 덜 생깁니다. 면과 마섬유가 구김이 잘 생기는 이유가 면과 마섬유를 이루고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화학 결합 때문이라고 했었죠. 이 모섬유 역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원리를 화학 결합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섬유는 면섬유가 갖고 있는 화학 결합 외에도 더 강한 결합들을 갖고 있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도 원리를 이해하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런 화학결합, 열전도, 이 정도의 깊이까지는 이해만 하면 되지 꼭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성을 볼까요? 열, 마찰, 알칼리에 엉키고 줄어드는 축용성이 있다고 나와 있죠. 축용성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겁니다. 다행히 교과서에 뜻이 나와 있죠. 엉키고 줄어드는 축용성이라고. 네, 이 모섬유의 축용성은 모섬유 하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우리 줌 수업할 때 제가 겨울 니트나 스웨터를 세탁기에 잘못 돌리면 제가 입는 성인 사이즈의 옷도 베이비돌 원피스처럼 엄청 줄어들어서 못 입게 될 수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줄어드는 게 축용성 때문입니다. 이 축용성은 모섬유의 표면 형태 때문인데요. 모섬유의 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생선의 비늘 같죠. 이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섬유는 표면이 비늘 모양의 스케일로 덮여 있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볼까요? 열, 마찰, 알칼리에 엉키고 줄어드는 축용성이라고 되어 있죠. 즉, 열, 마찰, 알칼리를 피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빨래나 물세탁을 피해라 라는 뜻입니다. 빨래가 왜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세탁물의 온도는 살짝 따뜻하죠. 그래서 열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알칼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비누나 세제와 같은 것들이 보통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래는 문지르던 아니면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기에 돌리던 세탁물들끼리 아니면 세탁물과 세제물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빨래 시에 이 세 가지 열, 알칼리, 마찰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근데 스케일 사진을 다시 볼까요? 스케일의 방향을 보면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엉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추균성 때문에 모소제는 보통 드라이 클리닝을 하거나 아니면 pH를 알칼리성이 아닌 중성으로 조절한 울 샴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조심해서 세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오히려 이 약물의 추균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옷감도 있습니다. 사진 먼저 볼까요? 뭔지 아시겠나요? 네, 펠트입니다. 이 펠트는 오히려 양모의 추균성을 이용해서 섬유에서 실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엉키고 뭉쳐지게 해서 만든 옷감입니다. 뒤에서 다시 다룰 테니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견섬유와 모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섬유와 마섬유는 천연섬유 중에서도 식물성 섬유라고 했었죠. 반대로 견섬유와 모섬유는 동물성 섬유라고 분류됩니다. 따라서 동물성 섬유의 일반적인 특징도 볼게요. 첫째는 흡습성과 보온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보온성은 아까 모섬유에서도 얘기했고 흡습성은 면, 막, 식물성 섬유에서 얘기했었죠. 자연에서 원료를 직접 얻는 천연섬유는 다 흡습성이 좋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열, 알칼리, 햇빛, 해충에 약하다. 모는 열, 알칼리 마찰에 줄어드는 추균성이 있다고 했으니 열, 알칼리에 약한 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동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제를 쓰면 오히려 옷감이 상하게 됩니다. 견섬유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식물성 섬유는 동물성 섬유와는 반대입니다. 식물성 섬유는 오히려 알칼리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성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산성세제는 사실 시중에 별로 없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충. 해충의 충은 벌레죠. 자연에서 원료를 얻는 천연섬유다 보니 벌레가 그 재료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에 약하다. 이 정도로 간단히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는 건데요. 식물성 섬유와는 반대되는 또 다른 특성이죠. 식물성 섬유는 강도가 세고 물에 젖으면 그 강도가 더 증가해서 물 세탁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섬유는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니 물 세탁에 적합하지 않겠죠. 알칼리, 일반적인 비누에도 약하고 물에도 약하기 때문에 동물성 섬유인 견과 모소제는 그래서 세탁소에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역시 식물성 섬유와 반대되네요. 동물성 섬유는 식물성 섬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 결합 외에 또 다른 강한 결합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연섬유 중 동물성 섬유, 그 중에서도 모섬유, 지난 시간에는 견섬유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천연섬유 4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연에서 원료를 직접 얻지 않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섬유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